안녕하세요. 서해가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평산책방 직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수상 배경이 됐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도 감상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달 초 딸 문다혜 씨가 금주운전 접촉사고로 적발된 일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음주운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꾸짖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 외의 이슈도 터져나오면서 여전히 문재인이 당적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민폐 교소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 제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소년이 온다는 16세 고1의 나이에 5.18 광주항쟁에 참여해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에 사망한 문재학 열사가 실존 모델이라며 그의 묘소는 상징성 때문에 정치인 등의 공식 참배 때 들르는 묘소 중 하나가 됐다. 나는 공식 참배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의 부모와 함께 그의 묘소를 참배한 적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소년이 온다를 읽은 후 어머니 김길자 여사에게 다들을 주인공으로 한 좋은 책이 나왔으니 위안 삼으시라고 말했다 하며 어머니는 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게시판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다라며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국민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어서 더 감회가 깊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 소년이 온다를 도서 목록으로 추천했으며 퇴임 후에 SNS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책 추천에 대해선 이렇게 종종 장문의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이슈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적발건에는 여전히 입국다집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문다혜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주운전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직접 했는데요. 당시 그는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 이듬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생겼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 역시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장제원 전 국힘의원과 그의 아들 노엘 사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노엘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퀴치기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1년 9월 음주운전 중 적발되자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등으로 무리를 빚었는데요. 정작 그의 아버지인 장제원은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시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제원은 당시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고 한 바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그 법안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공식적으로 강조했던 문재인 역시 장제원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노엘은 음악활동보다 각종 사건 사고와 어그로 등으로 대중에 더 알려졌는데요. 아들의 사건이 터질 때 장제원은 그래도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문재인의 이런 침묵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 음주운전에 걸린 유명인사들은 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방출되는 사례가 줄곧 나오며 연예인의 경우에도 긴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겨우 복구하지 않습니까? 80에서 90년대쯤엔 관대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엔 얄짤 없습니다. 게다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명태균 게이트를 희석시키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평균 검색량은 문다혜, 문재인,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색량이 문다혜가
명태균의 2배 이상이나 됐습니다. 이런 국정농단을 단번에 덮을 수 있는 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그 이전 과정의 CCTV 내용이 언론에 경쟁적으로 공개되고 또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해당 캐스퍼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량이었다는 점 등이 음색량을 키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점 등도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요소라서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 일당을 저격하는 심각한 국정농단 문제로까지 번지는 와중에 즉 탄핵이 머지 않았다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와중에 이를 흐리게 해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단 겁니다. 또 문다혜 씨는 최근 국정감사에도 계속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저서 운명의 디자인비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동욱 국힘의원은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다라며 이렇게 디자인 값을 책정해 출판사에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문체부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명 전문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책 표지 디자인 값으로 억대를 수령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이는 충분히 꼬투리 잡힐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를 방어하긴 아주 곤란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사위이자 문다혜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피의자 적시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선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띄웠는데 이들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 채용건을 건드리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 역시 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문재인 일가가 윤석열 일당의 구원투수 노릇을 종종 하게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질 만한 이유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모두 탈당했는데 여전히 문재인만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산마을 등에서 수시로 정치인들을 회동하는 등 문계 정치인들 뒤에서 상황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문다혜 음주운전이 걸리기 바로 직전에도 부부 동반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이례적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김동연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낳게 하는 것이죠. 문재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퇴임 이후 활동들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홍파리들이 올린 이재명 비방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몇 번이나 눌러놓고는 고양이가 눌렀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거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수사기소와 압수수색 등을 일삼는데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미친 듯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선 입국다드로 일관하며 여의도 민주당사가 압수수색당하는 와중 불멍하는 사진을 한가롭게 SNS에 올린다는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요. 또 심기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서 퇴임 1년 만에 자신에 대한 영화를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을 쌓아간 거지요. 그 밖에도 기태원 참사로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돌연 풍산계 파양 문제를 일으키며 이슈를 덮어버리질 않나. 4월 총선 땐 돌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뛰어들었다가 도리어 국힘 지지층을 결집시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떨어지는데 공헌하면서 야권 200석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안 했습니까? 이건 윤석열, 김건희 일당 도와주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번에 터진 사건 역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있어 악영향을 가져다주는 행위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마치 딴 세상을 사는 듯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본인은 임기 때 잘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라 확신하는데요. 그러나 실어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실어줬는데도 공약 이행률은 18%에 불과해 문제 많던 이명박근혜 정권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문재인은 딸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물론 민주시민들에게도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무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다시 손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숨겨진 잘못과 실체들을 더 폭로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친문 정치인들 역시 윤석열 정부 퇴출을 방해하는 듯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기도 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거냐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구설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전임인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의 아들 김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 거냐, 유족에 대한 모독인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정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며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는 김영배의 잘못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강한 정권 심판론에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국힘 입장에선 계속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지난 12일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나아가 SNS에 한번 올린 우발적인 게 아니라 유세장에서 민주당 선거 관련자가 있는 상태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곤 했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도 김영배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김재윤 전 구청장 유족의 경우에도 김영배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난 11일 김영배 논란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라며 자숙과 성찰토록 엄중히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친문 정치인들은 저렇게 꼬투리에 잡힐 만한 행위들을 골라하면서 결국 윤석열 일당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정권을 윤석열 일당에 가져다 바치는데 한몫씩들 했으면 그걸로 추운 겨울에 촛불까지 들었던 시민들에게 허탈감이나 안겨줬으면 석고대죄부터 하고 정치 일선에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없는 거 증명했으면 더 이상 민폐나 끼치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